저는 롯데타워에서 건물 외벽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서승호입니다. 아우 따님께서 봐 아빠 쫄지 마를 벌써 지금 예. 예 그리고요. 예, 저는 공주 촌놈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서울 가장 높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조영석이라고 합니다. 예 아유 거기에서 보면은 날씨 좋으면 어디까지 보입니까? 보통 인천까지는 보여요. 인천 앞바다까지는 보입니다. 인천 앞바다가 보입니까? 네네, 사실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타보면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그러면 그 무거운 게 이게 흔들릴까 하는데 네. 타보시면 압니다. 엄청 많이 흔들립니다. 오, 아니야, 그냥 만져, 나, 만져. 오, 이쪽으로 너무 힘드는데. 조심 잡아. 이게 창문이 몇 개라고요? 42,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럼 거기를 두 분이서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저희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팀이 총 3팀인데 네. 그리고 그럼 총 6분이에요? 또 7명이죠. 왜냐면 안전요원이 또 한 명 있어야 되니까. 아, 7분이서. 이게 보통 롯데타워 123층을 다 청소를 한다. 네.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 4월에서 시작해서 10월에 끝나는데 닦을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주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날씨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안 되죠. 네,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또 작업할 수 있는 날은 손에 꼽을 수밖에 네, 없겠네요. 맞아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70일 정도 작업하는 걸로 보거든요. 평균을 네. 냈을 때. 저희가 10월 지나면 되게 추워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상의 온도보다 3도에서 4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5월 달에도 파카 잠바를 입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워낙 춥기 때문에. 아니 지금도 사실 낮에는 되게 더운데 지금은 거기 위는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시원해요? 네네. 지금 이제 저희가 다시 잠바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와, 몰랐네요. 기온 차이가 엄청나군요. 그 위하고 아래가. 네, 많이. 일단 롯데월드타워 이게 그 높이도 높이지만 건물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있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약간 이게 굴곡이져서 더 그런 건가요? 예. 보통 이제 그 롯데타워 건물이 좀 저희들 일하기 좋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았는데. 네모 반듯한 게 일하시긴 더 좋군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 줄에 의해서 쭉 내려오면 되는데 근데 이제 건물이 이게 꽃갈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꽃갈 곡면이 모양이다 있죠, 보니 곡면이. 곡면이 있다 보니까 곤돌라 자체가 옆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저희가 이 곤돌라 이 운전하는 게 미숙하니까 이게 그게 뒤집어지기도 하는군요 바람에. 그러니까 곤돌라가 이렇게 곡면을 따라서 했는데 이게 둥그러니까 네. 이게 자꾸 바람이 불거나 하면 이렇게 어우. 처음에 뒤집어졌을 땐 사고 난 줄 아니, 아셨겠어요. 이게 너무 무섭죠. 무섭죠.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오래 이제 하다 보니까 나름 요령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무거워서 안 뒤집힐 것 같은데 저도 왜?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그냥 거북이 뒤집혀지듯이 확 돌아버리거든요. 이제 사장님이랑 타지 않고 다른 분이랑 탔을 때 한 번 돈 적이 있었는데 바람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그게 무려 1시간 동안을 매달려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얘기만 해도 이게 아찔한. 아니 저희가 그래서 외벽 청소하는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거 한번 진짜 한번 좀 보시죠. 저도 이게 뭐 최상부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은 있습니다만 이게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턱근도 서로 확인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좀 꼼꼼하게 다 좀 살펴보시는 거죠, 그죠? 외벽 청소 작업 안전교육 실시하겠습니다. 풍속이 그 5m/s 이상이나 이상 정도 되면 작업이 중지되니까 바람이 좀 거세면 또 그날도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초속 1.7%입니다. 저희 안전을 책임져주시는 분들이. 이제 곤돌라가 저렇게 연결이 돼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어휴. 어우!
나는 보는 것도 무서워. 어우 진짜. 흔들려. 바퀴 조정해, 바퀴 조정. 바퀴 조정. 됐어? 네. 이거. 와. 아유. 아니 진짜 뭐 누차 얘기합니다만 참 대단한 일을 두 분이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외벽 청소는 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통 이 건물이 높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을 못 해요. 이제 그 밑에 민원인들이나 이렇게 된 행인들이 좀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규조토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바다에서 나오는 조개가루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심하게 오염된 부분은 이제 세제를 쓰기는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 규조토라는 걸로 이건 처음 들어본데 규조토로. 밀가루처럼 생겼거든요. 네. 규조토가. 그래서 그게 약간 거칠어요. 그래서 그걸 걸레에다가 묻혀서. 묻히는데 사실 그 먼지가 그 규조토에 묻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리도 손상시키지 않고 근데 이제 단지 그 규조토를 사용해서 닦다 보면 이제 작업자들이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입자가 가늘어서 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눈으로 들어가면 엄청 따가워요. 이렇게 더운 날 같은 경우는 막 땀도 흐르고 하는데 그렇죠, 이 이게 보안경을 흘러내리죠. 벗을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식염수로 뭐 눈도 세척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뭔가 내가 정말 높은 데서 일을 하는구나 이게 체감이 좀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언제 그렇습니까? 뭐 저는 이제 그 위에 안전요원으로 가끔 있는데 이제 지금처럼 여름철 되면 이제 소나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의도 쪽에서 구름이 먹구름이 쫙 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막 번개 치는 게 보여요. 우리 밑으로 번개 치는 게 보이거든요. 저희가 바로 그 작업하시는 작업자들한테 콜을 해요. 지금 비 올 것 같으니까 빨리 올라오라고. 그러면 작업자들 하늘 보고 사장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늘 맑은데 네. 올라오면 완전 생제가 돼가지고 다 젖어가지고 올라오죠. 비가 흠뻑 잦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오는 게 위에서 보이는 거죠. 네, 보여요. 이것도 좀 궁금한데 올라가면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해요. 네. 그래서 먹는 것도 좀 조심하고 왜냐면 화장실을 가면 갈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내려가는데 30분 올라오는데 30분 1시간이에요. 화장실 가려면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위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 올라와서도 또 몇 개 층을 또 내려가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이제 그 물 같은 거를 좀 적게 먹고 그리고 기저귀를 가지고 탄 친구도 있었어요. 차라리 그게 낫지. 네, 그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낫죠. 오히려. 그게 나요. 네. 화장실 갈 사람들 지금 미리 다녀오고 또 내려가면 화장실 못 가니까. 화장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지. 네. 화장실들은 다 갔다 오셨죠? 근데 또 요게 그 강화유리가 깨진 적이 있다고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초창기 때인데요. 저희가 그 전망대라고 그래서 118층에 이제 있어요. 네, 전망대가 이제 강화유리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하부 쪽을 닦아야 돼요. 그 밑에 있는 네, 그거를 닦아야 되는데 이쪽 구간이 좀 저희들한테는 좀 위험한 구간이에요.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여기 하부를 저희가 닦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더 스탑이요. 됐어. 올려봐. 거기 걸리나 봐. 노란 게 걸리면 안 돼.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부 쪽에 들어가면 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늠이 안 되죠. 그렇죠. 위 와이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작동을 하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처음이 하니까. 근데 그때 그 유리창에 이 와이어가 껴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제가 뒤로 딱 빼니까 이제 스윙을 한 거죠. 그래서 스윙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보통 한 30-40m 정도 스윙을 하는 것 같아요. 가지고 이게 예. 타신 곤도라가 네, 이렇게 왜냐면 이게 워낙 장대처럼 길기 때문에 그게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유리창에
그냥 비행기가 부딪히듯이 유리창이 그냥 내리 꽂았어요. 가지고 다행히 저희 직원들이랑 저희는 보호 장구를 해서 다행이네. 괜찮았는데 그 비싼 유리가 깨졌어요. 가지고 그 보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1,000만 원 넘는 돈을 제가 보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이게 작업하신 분들이 안 다쳐서 얼마나? 천만에 뭐 사고 안 나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럼요. 그 정도는 저는 끝난 게. 그걸로 그럼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특히 따님하고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아내분께서 나와 계신데 따님은 그래도 간간히 뭐 웃기도 하시는데 지금 뭐 저 사모님께서는 거의 뭐 그냥 좌불안석이세요 표정도. 네네. 좀 아무래도 걱정이 좀 많으시죠. 지금 처음 듣는 얘기도 많고. 어떤 얘기 좀 처음 들으셨어요? 돌았다는 얘기 같은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 그러니까 또 오늘 네, 이거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시면서도 이걸 또 괜히 얘기했나 그런 생각도 예, 좀. 맞습니다. 제가 이 일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저희 가족들이 저 하나 스트레스 받는 것도 모자라서 저희 가족들까지 이렇게 걱정을 시켜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일하면서 제일 미안하고 맞아요. 고맙고 그렇습니다. 퇴근을 해서 런닝을 이렇게 옷을 벗고 런닝을 벗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피가 묻어 있고 이렇게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을 안 해요. 보면은 이게 왜 여기 이게 뭐가 묻어 있어? 그러면 아 어디 찧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그러는 경우 많았거든요. 네, 반대했어요. 아무래도 남들이 안 했으면 하는 일이니까 일단은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일을 하고도 갔다 왔다는 얘기도 안 하고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년,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은 잠꼬대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일어난 새벽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사건 사고가 많았거든요. 사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마음은 또 한쪽으로는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아니 그 서승호 사장님이 업계에서 소문난 베테랑이라고 그래요. 삼성전자, 뭐 삼성화재, 한항공, 서울 삼성병원, 뭐 서울 안산병원에 이제 청소와 외벽 관리도 또 하시는데 25년 차시래요. 네. 25년 전에 일을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처음 시작한 거는 그 어려서 좀 이게 집이 부자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일 되던 그러니까 돌이 안 된 시점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혼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는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좀 제가 생활이 어려운 걸 알고 선배 한 분이 야 너 그 건물 외벽 청소 한번 해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근데 야 이거 하면 돈 많이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작해서 이제 친구 몇 명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걸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이 외벽 청소를 했던 때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건물? 기억이 나죠. 처음에 이제 오피스텔 건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아찔하긴 한데 아니 이게 사실 곤돌라를 타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그거는 이제 로프. 이 로프를 네, 로프로 작업을 하는 건데 그 현장이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 그럼 새벽 일찍 작업을 해요. 이제 지하철 운행하기 전에 어둑어둑하니까 제가 이렇게 줄을 내리는데 줄 끝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이제 그렇죠. 그래서 계속 줄을 내리는데 줄 끝이 잘 안 보여서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됐겠지 해가지고서 이제 줄을 묶고 이제 쭉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기분이 좀 줄이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뒤로 보는데 줄이 5층에까지밖에 안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22층이었는데 위에 올라가지도 않고 이제 5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죠. 젊다 보니까 창피한 것부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지하철 다니는 사람들이 저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데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들겼죠. 저기요 그랬죠. 창문을 두들겼죠.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나오면서 뭐예요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죄송한데 창문 좀 열어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나가죠. 네,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다행히 창문이 다행이다. 열려서 다행이지 네, 아니었으면. 사람이 안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래도 이게 여는 창문이 되게 많아서 네네네. 요즘 막 통창문이라 와 아찔하네요 그거. 그런 아찔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 사장님도 진짜 무서울 때가 있으시죠? 저 거부 안 해요. 고소공포증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죠. 있는데 하세요? 자식들 먹여 살리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도 가정이 있다 보니까 아니 가끔 외벽 청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도 좀 있다고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미리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만약에 이쪽 청소가 라인에 있다. 청소가 있다. 뭐 대부분 뭐 커튼을 닫아주시는 그쵸. 분들이 꽤 있는데, 근데 한참 쭉 내려가다가 어떤 남자분이 서 계시는 게 딱 보이는데 네. 빨개 벗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들 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잠깐 깜빡하시거나 예. 깜빡하시거나 아니면 뭐 커튼을 안 닫은 안 상태에서 닫으셔- 지나가시다가 그분들이랑 눈이 마주칠 때가 딱 그거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럼 저희는 안 보이는 척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 척 그래. 저희들의 그게 낫다. 최선을 다하면서 그게 낫다. 네, 그렇게 안 보이는 척을 그게 합니다. 낫다. 못 본 척하는 게 제일 낫지. 그분은 좀 놀라세요? 아니면 좀 태연하게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분도 처음에는 이제 깜짝 놀라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안 보이는 척하면 안심하고 나서 다른 일을 이제 자기 일을 옷을 하네요. 입으시든가. 예. 그 공지를 못 들으셔서 예. 아찔한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컴플레인이 있을 때도 있다 그래요. 네, 네. 좀 속상할 텐데 네.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유리창을 닦고서 쭉 내려가는데 이제 레스토랑에서 고객 두 분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고객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고 쭉 내려갔는데 레스토랑에서 연락이 왔는데 클레임이 나왔다. 왜냐면 저희 작업하는 모습이 굉장히 불쾌했다.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하는 일이 굉장히 불쾌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때 좀 자존감이 많이 좀 낮춰지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참 저 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오롯이 본인의 시간들을 마음껏 만끽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외벽을 그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고 그러니까 불쾌하다고 컴플레인을 할 정도는 서로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컴플레인까지 걸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안 그런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죠. 뭐 예.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기운을 내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오늘 또 두 분이 이렇게 오시지만 또 지금 또 동료분들이 또 지금 외벽 청소를 네. 좀 하고 계시다고. 네. 오늘 뭐 또 바람 안 불고 좀 작업이 잘 끝났으면 좋겠네요. 오늘 일하기는 아주 딱 좋은 날씨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오늘 끝나시면 바로 또 외벽 청소 가십니까? 네네 현장에 한번 네, 들어가요. 바로 또 가셔. 그러시는구나. 저희 부모님도 이런 거 말고 안전한 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 떼타워가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고 비를 하루 종일 맞아도 사람이 손을 타지 않으면 이게 깨끗하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랜드마크를 딱 봤을 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자부심 생깁니다. 제가 그 로프를 타다 보니까 제 삶하고 좀 많이 비슷해요. 왜냐면 팽팽하게 긴장을 놓지 않으면 떨어지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 이게 느슨해지는 순간 내가 중심을 잃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 운명이 8차선 탄탄대로는 아니지만 비록 로프 하나에 매달려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로프가 있어서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해주지 않나 해서 고맙죠. 제 생명을 지켜주는 줄이니까.